여러분, 금융계에는요,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거대한 그림자 같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거기서 뭔가 심상치 않은 균열의 신호가 잡히고 있어요. 이 시장의 규모 무려 1.7조 달러입니다.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 돈으로 2,300조 원이 훌쩍 넘는 돈입니다. 이걸 바로 사모 대출 시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시장을 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하는지 오늘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거대한 그림자 시장, 혹시 다음 금융위기를 터뜨릴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대체 이 1.7조 달러짜리 미스테리한 시장의 정체가 뭘까요? 이야기의 무대는 바로 그림자 금융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 바로 그 옆에 그늘에 가려진 또 다른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불법적인 느낌이 들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은행처럼 돈을 빌려주고 투자하는 일을 하는데 은행이 받아야 하는 그 깐깐한 규제에서는 살짝 비켜나 있는 그런 금융 시스템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림자라는 말이 너무 부정적이잖아요. 실제로 이 시장이 신용이 좀 낮은 분들이나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돈을 대주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 금융안정위원회에서 공식 명칭을 바꿨습니다. 비은행 금융중개, 영어로는 MBFI. 우리가 흔히 아는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같은 곳들이 바로 여기 속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어요. 이 위기 때문에 2010년에 도드-프랭크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이걸 계기로 2015년부터 사모대출 시장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아주 명확해요. 도드-프랭크법 때문에 은행들이 리스크가 큰 대출을 못하게 꽉 묶인 거예요. 물론 은행 시스템 자체는 안전해졌죠. 근데 문제는 당장 돈이 필요한 기업들은 어디서 돈을 빌려야 하냐는 거죠. 바로 이 빈틈, 이 규제의 공백을 사모대출, 그러니까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치고 들어온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시장이 왜 특별하면서도 등시에 위험한지 그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 숨겨진 위험,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은행과 사모대출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 바로 자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있어요. 은행은 투명한 시가평가를 쓰고요. 사모대출은 베일에 쌓인 모델평가라는 방식을 씁니다. 자, 시가평가는 정말 쉬워요. 만약 여러분이 아파트 값을 알고 싶으면 뭘 보시나요? 바로 옆집, 앞집이 최근에 얼마에 팔렸는지 실거래가를 보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아주 투명하고 객관적이죠. 그런데 모델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시장 가격이 없으니까 대출해준 기관이 자기들만의 비밀 공식이 담긴 엑셀 파일로 이 자산은 이 정도 가치야 라고 정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니면 그냥 희망회로를 돌려서 좋게만 평가한 건지 밖에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얼마든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적인 위험, 바로 유동성입니다. 돈이 묶인다는 뜻인데요. 사모대출 펀드는 한 번 돈을 넣으면 만기가 될 때까지 빼기가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은행 예금처럼 필요할 때 바로바로 인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위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위험들이 현실에서 실제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첫 번째 신호들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산 기반 대출, 줄여서 ABL이라는 분야에서 첫 사건이 터졌습니다. 최근에 트라이컬러 홀딩스라는 자동차 대출 회사가 파산하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죠. 사기 수법이 이렇습니다. 자, 어떤 회사가 고객한테 물건을 팔고 나중에 돈을 받기로 해요. 이걸 매출 채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받을 돈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허점이 있어요. 이 채권이 누구 건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처럼 공적으로 기록해두는 장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이 똑같은 매출 채권을 A은행, B펀드, C직원에 전부 다 담보로 잡히고 중복으로 대출을 싹 받아가 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훨씬 더 대담하고 충격적인 사기 사건이 터졌거든요. 이 사건은 정말 스케일이 다릅니다. 통신기업 CEO였던 반킴 브람바트라는 사람이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스톤 같은 곳들로부터 무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담보로 내놓은 그 매출 채권이라는 게 그냥 중복 판매된 수준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는 완전히 꾸며낸 유령 자산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시장은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세계 최고의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있다는 블랙스톤조차 5년 동안이나 이걸 몰랐다고? 모두가 경악했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블랙스톤도 당하는데? 과연 안전한 곳이 있긴 한 걸까? 자, 그럼 이쯤에서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 모든 조사를 통해 우리가 알아낸 건 뭘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적인 취약점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무도 진짜 가치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가치 평가. 둘째, 위기가 닥쳤을 때 돈이 꽁꽁 묶여버리는 유동성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대형 사기가 이미 현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네, 1.7조 달러라는 이 거대한 그림자 시장에 마침내 첫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 균열, 과연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넓게 퍼져나갈까요? 이건 이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의주시해야 할 문제입니다.